한반도 주변 해역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했어요. 우리는 훈련을 잘해요. 전력 차산도 구축함이나 독도함이나 전투함정이나 그다음에 잠수함이나 그야말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전력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죠. 미국이 우리를 판단할 때 과거의 한미해군 협력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파트너십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한미동맹 지금 3년 이렇게 돼가는데 그동안은 계속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해군으로 유지해 왔어요. 사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 이제 2010년 20년을 하면서 우리 해군력도 엄청나게 컸어요. 특히 이지스 구축함 이런 걸 확보한다는 거는 굉장히 탑 레벨에 속하는 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싼 무기고 그 다음에 성능이 뛰어난 무기다. 그래서 현대전에서 가장 전투를 잘 수행하는 함정이 이지스 구축함이고 가장 고가고 국력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잠수함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1992년대 최초 도입해가지고 21년대 우리 독자적인 잠수함을 그것도 아주 걸출한 잠수함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게 도산한총함인데 이 정도 전력을 확보하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가 커졌다고. 특히 우리가 매 2년마다 이루어지는 미국이 주도해서 하는 림팩 훈련, 하와이에서 하는 림팩 훈련에 가면은 수십 개국에 와서 함정 수십여 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 전기 기량을 보면은 우리 한국이 잘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부사령관까지 했어요. 연합해군 부사령관. 이 정도 지휘권을 준다는 건 미국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에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키워주고 그다음에 옛날 2차 대전 쓰던 배, 월남전 쓰던 배를 막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그런 거 탈피하고 우리가 오히려 외국에 쓰던 배를 주는 이런 상황이고 그랬더니 위상이 확 올라가 있죠. 첫째, 훈련을 잘하고 정신력이 똑바라. 우리 한국 해군들이. 그래 림팩 가면 다 드러나요, 그게. 그 다음에 함정 수준, 고가, 최고의 장비 수준, 이런 거 보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런 수준에서는 대등하다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하고 한국만만 안 만들었지, 나머지는 뭐 거의 미국의 수준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육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경우 우리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뭐 예산 문제,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거 형성되어 아직 못했었는데 핵추진 잠수함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도움받는 해군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해군으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한테는 좀 시기상조지만 이미 함정의 군함의 수리, 그 다음에 건조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SOS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위상하고는 우리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굉장히 대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연합훈련도 우리가 요구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함, 항모, 해상 감시, 자산 등에서 한미해군은 어느 수준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연동하고 있나요? 한국 해군하고 미국 해군하고는 그동안 연합작전을 최소한 잠수함, 수상함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탄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신음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수준을 잘 유지하려면 훈련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끔은 뭐 북한이 뭐 반대해가지고 안 한 적도 있는데 지금도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전투를 작전에서 전투를 하면 정보관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져야 돼. 대표적인 케이스가 북한에서 이제 이지스 탄두탄 발사할 때 한미일 이지스함 구축함 세 함정들이 딱 정보를 공유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잠수함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미국 잠수함이 우리한테 정보를 일방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산에서 한국하고 미국 해군 작전사령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가지고 거의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다. 수정작전도.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나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미국에 의지하는 해군이었지만 지금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뭐 잠정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작전 능력이라든지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모든 정보를 과거에 비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국과 북한은 한미해군 파트너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실제 군사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중국과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하면 기분 나빠하죠. 왜냐면은 최고의 감실 정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의 연합작전 능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죠. 북한에서 계속 연합훈련하면 아주 히스테리 반응이 일으키는 게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미국 함정이 서해에서도 훈련을 했어요. 최근에는 안 하자. 중국을 자극하기 싫어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은 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 해군이 한반도 근해에 이제 위치하지 않으면은 아마 독도나 이어도나 이런 수시로 출동하고, 서해에서도 해군이 한미연합 해군들이 이제 훈련할 때마다 중국과 북한이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키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보 장살 능력 자산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북한의 압도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 전력, 핵잠수함 전력을 수시로 전개할 때마다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면, 아직까지 중국은 항공모함 3척을 만들고 뭐 구축함을 벽돌 찍어내다시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 불구하고 성능 면에서 미국이 뒤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세적이고, 좀 한마디로 미국 해군을 두려워하죠. 이런 차원에서 한미 해군이 연합하면은 북한이나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미 해군이 함께 움직일 때 작전 주도권은 어떻게 조율되나요? 한국 해군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돼 있나요? 한국 해군은 과거에는 뭐 이스 구축함도 없고 잠수함도 없고 할 때는 거의 미군에 의존해서 따라다니면서 훈련하고 작전 교리 전술 이런 걸 이어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미국이 만약에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최고의 전력을 투입한다면은 한반도 근해에서는 감히 함부로 건들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항공모함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의 잠수함 능력이라든지 구축함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해상 초계기도 P-8 이런 것들은 감시 정찰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 인공위성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군사 정찰위성을 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능력이 출중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미국에 그동안 많이 이끌려서 이렇게 다녔지만, 지금은 어떤 특정한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얘기도 하고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력, 구축함이나 이지스 구축함이나 잠수함 전력 이런 것들이 많이 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한국 해군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쯤이라고 보시나요? 뭐 등수를 매길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중국 해군에 비해서 우리가 5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일본의 해군에 비해서 우리가 3분의 2 정도, 이 정도 전력 숫자나 톤수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훈련을 잘해요. 그 다음에 작전을 잘한다고, 뛰어나다고, 승조원들이. 그런 면에서는 좋고, 그 다음에 전력 자산도 디지스 구축함이나 독도함이나 그 다음에 전투함정이나 그 다음에 잠수함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야말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전력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반도 주변 해역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했어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하고 대등하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양해역으로 가는 거고,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디펜스할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여유를 부린다면은 이제 해상 교통로를 방어하는데, 그동안은 말라카이브 이런 데 미군에도 많이 의존해 왔는데, 유사시에는 우리가 이제 거기도 출동할 수 있죠. 이제 원해 작전 능력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하고 대등한 전력은 아니지만은 함부로 우리를 건들지를 못하는 이런 수준에 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미국이 한국 해군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고, 앞으로 한미 해군 파트너십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미국은 지리적으로 아시아하고 이격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국을 억제하면서 한미일이 대동단결, 그 다음에 호주도 참여하라 해가지고 그걸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을 제1위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다고, 대북 억제를. 근데 지금은 보니까 미국이 보니까 경제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전투력 함정도 많이 수준이 올라왔어요. 지상 무기도 충분해요. 인공위성까지 발사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해요. 미국 우리를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미국에서 국방전략 발표할 때도 한국이 이제 북한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핵무기는 내가 해줄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국에 비해서 뭐 그렇게 의존 안 하고, 그래서 한국도 과거엔 내가 도왔지만 당신들도 이건 해주시오 하면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까지 이제 건조하는데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물속 감추는 거잖아요. ICBM 이런 것 때문에 SLBM으로 해서 물속 감추는 건데 그런 걸 다 미국 잠수함이 추적 감시하려면 힘들어요. 지리적으로 위협됐고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한반도는 책임지고 당신이 하라. 한국이 해라. 내가 지금 개런티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한국 해군에 기대하는 가치가 커요. 과거에는 내가 도와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하고 같이 작전도 합시다. 우리가 부족한 걸 당신이 메꿔주시오. 우리는 한반도에서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중국하고 그 더 큰 무대에서 우리는 막아주겠다. 남사군도 그네 시달리는 필리핀이나 이런 데 다 커버해주겠다.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죠. 양안 전쟁 등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양안전쟁이라 하면은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 시진핑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아주 주관적이에요. 정치가 불안하고 내치가 불안할 때 외치로 가는 이런 게 독재자들의 패턴인데 아무튼 대만 전쟁이라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게 우리한테 적용돼요. 왜냐면 우리는 대만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원유를 수송하고 그러는데 뭐 대만 해협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이제 돌아서 와요. 바시협 쪽으로 돌아오면은 1600km를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GDP가 30% 마이너스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입장이란 말이죠.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돼.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것도 대비해야죠. 왜냐? 국제관계라는 거는 모르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에서 지금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이 거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이 동맹 위치에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또 미국이 요청하면은 어쩔 수 없다고. 우리 한미 동맹은 원래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의 재남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성한 건데 이것이 뭐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이제 억제할 수 있다면 핵무기를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도 이렇게 또 따라해 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A, B, C, D 플랜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참여를 하면은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한테 미사일을 쏴버리면 골치 아프죠. 너 참여하지 마. 그 다음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북한이 또 내려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발생할 게 남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돼요. 왜냐? 우리도 그 정도 입김이 발휘해야 돼요. 우리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이기 때문에 중국이 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힘들어. 원유 수송 때문에 우리 힘들어. 그럼 우리도 전쟁 안 일어나게 해야 되고 일어나면은 최소한 우리 이 국익에 미니마이즈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그 플랜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죠. 한반도 밖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한미 동맹 구조상 한국이 자동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한미동맹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재남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성된 거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연루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의무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병력 움직여야 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오랫동안 자기들이 지켜줬다. 핵 확장 억제까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연루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뭐 지원하는 분야라든지 그러나 주한미군이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 시비 걸으면은 너네 평택에서 발진하고 뭐 군산 비행장에서 발진해가 한국에 가서 지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 기지가 돼버리잖아요. 전쟁 지원 기지가. 그렇게 하면은 중국에서 우리가 시비 안 걸을 수가 없죠. 그러면 자동 연료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래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우리가 연료를 완전히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히 대비해야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국익에 피해가 안 가면서 우리의 미국 입장도 고려해주고 중국이 우리를 제1의 적으로 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관리 능력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거는 국익이 1번이에요. 국익 우선. 여기에서 보고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생각해요.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의 항만공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주로 공격일까요? 방어일까요? 양안전이 발생하면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문제죠. 원래 미국도 양안전이 발생하면 그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그동안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다가 또 바뀌었잖아요. 바뀌어가지고
대만을 침공 못하게 이제 맨 전면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자동적으로 대만을 침공하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참전한다는 거는 미국도 고민해 봐야 돼요.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정 가서 봐 있냐 이런 식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일단 전면에 서 있어요. 함부로 침공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직간접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렇게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항공기나 항만 이런 데는 미군의 지원 기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미국의 지원 기지는 일본에 많이 있잖아요. 사세보 이런 데 충분히 많이 6곳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면서 우리가 한미일이 대동단계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라. 우리 중국을 얻기에 너희 힘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주한미군이 현대화하자. 그래서 뭐 북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 같이 대동단계에서 중국을 억제하자. 이렇게 미국이 몰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안 전쟁이나 미중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은 이를 기회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까요? 북한은 이제 시기를 보겠죠. 양안전쟁이 일어나고 주한미군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 찬스네 할 수도 있죠. 이 기회에 우리 핵무기도 만들어 놓았고 남한을 공격하자 이렇게 오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핵무기라는 건 정말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무기, 핵무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권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간접적으로 도발을 해서 너 경거망도 아니 중국하고 이제 상의를 하겠지. 야, 내가 대만 점령하는데 한국이 참전 못하게 해. 밀약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한테 국지 도발을 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이제 서로 짬짬이가 돼가지고 미국과 한국을 견제할 것인가. 그런 걸 다 고민하고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야죠. 북한은 아마 기회로 활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내고 중국한테 협력한다는 대가를 받을 것이고 이런 모양이 이제 예상되는 거죠. 한반도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양안전쟁이 일어나서 미군이 대거 거의 투입되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고 중국에서 우리한테 경거망동하지 마라. 너희는 참여하면은 바로 미사일로 평택기지나 오산기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복잡한. 이렇게 되면은 거의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가장 워스트 케이스죠. 그러나 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중국 내부가 불안하고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양안전쟁을 일으켜버리면은 미국이 참전하고, 그럼 미국은 또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푸시를 하게 돼 있어요. 야, 한국 너희들도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일본 역할을 해라. 이렇게 되면 한국, 일본 뭐 참여하고 미국이 참여하고 그러면은 북중러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또 그렇게 되면은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쟁 위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시진핑이 양안전쟁을 2027년까지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전쟁을 일으켜서 실익이 뭐냐. 이거는 지도자는 다 따지게 됐어요. 전쟁에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지. 지금 뭐 전쟁 안 일으켜도 그 통합을 안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상 대만이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일단 갈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큰 경제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인 게 가장 지렛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국익에 실익이 되느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진핑이 실각 위기에 몰렸다. 내치가 너무 불안해서 뭐 폭동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양안전쟁을 또 일으킬 수 있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시진핑도 굳이 그 전쟁 일으켜가지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완전히 장악하려면 돈이 문척 드는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데 그런 거를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아주 멍청한 생각 아니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시진핑의 권력이 위태해지는 때가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은 때일까요? 그렇죠. 시진핑이 이제 실각이 있거나 이런 때가 가장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장기 집권 야욕이 엄청나게 세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나 그 이외에는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시진핑에도 최고고, 그 다음에 동북아 안정에도 최고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3차 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각국이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의 남침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우리를 남침할 수 있는 거는 사전에 다 포착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기습 남침이 허락되지 않아요. 한미 정찰 자산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뚫어지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기습 남침에서 하루 만에 해결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핵무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떨어뜨린다? 그러면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함과 동시에 북한도 초토화돼 버린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무모한 전쟁이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내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전쟁은 필요 없다.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량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나 죽을 건데 어차피 뭐 나는 국민들 생각할 거 있어? 이런 아주 워스트 케이스로 하는 게 불량 국가가 핵무기를 가질 때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 가능성은 굉장히 극히 희박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촘촘한 감시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만 잘 활용하고 있으면은 그런 염려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작년 제가 구독자 20만이 채 못 됐을 때 왔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70만이 넘었다고 해요. 축하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특히 이제 방위산업이 우리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해양영토 확장을 위해서 각국이 분주하게 해군력을 키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방위산업도 키우고 또 배를 만들어서 팔고, 특히 캐나다 잠수함 60조 프로젝트에 성공하면은 우리가 또 우리의 역량을 한층 반영하면서 세계적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시청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방위산업도 키우고 국민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시청자 여러분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